TV 타임즈. 네, 더마과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과입니다. 네. 9101님이 JB 더마과 직접 참여는 잘 못하지만 운전하면서 듣는 수천만의 애청자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애청자가 수천만인 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 비밀인데. 근데 오늘은 차 놓고 가세요. 눈 내릴 거 지금 예보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근데 또 생계를 위해서 운전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수천만 애청자는 비밀이니까 다른 데 가서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 소문내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자, 3414님이 네. 종배님 어제 천기누설 방송 마지막에 손인사 하시는데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셨어요. 오랜만에 남편 이후 심쿵했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침에 한번 해주세요. 손인사. 하여간 주문사항도 많아. 네. 했죠? 네, 밖에서 왜 난리야 이렇게. 예, 귀여우셨나요 여러분? 네. 자, 에이스타임 가겠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 건진법사와 상관없다. 하지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저희가 JB타임즈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발빠르게 건진법사가 활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선대본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했습니다. 네. 건진법사와 상관은 없지만 조직은 전격 해산, 아예 논란의 불씨조차 남겨두지 않겠다. 이런 후보의 결단으로 보이는데요. JB, 이런 발빠른 해산 어떻게 보세요?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후보를 둘러싼 불필요한 소문과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의미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네트워크 본부 해체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아니 설명대로 그냥 몇 번 들른 것뿐이면 저럴 이유가 없는데 왜 저럴까. 그렇죠. 굳이 왜 없애지? 그러니까 저거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태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바로 따라붙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그게 불필요한 소문과 오해를 더 확산시키는 거 아닌가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물음을 이제 기자들이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권영세 본부장의 대답은 계속 똑같았거든요. 그냥 불필요한 오해와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단호하게 차단하자는 의미다. 그러니까 후보의 뜻이다라고도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 본부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결정은 윤석열 후보가 내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윤석열 후보는 그럴 이유가 또 뭐가 있었을까? 요걸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7892님이 빠른 결단으로 대처를 잘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반면에 9901님은 꼬리 자르기, 증거인멸 아닌가요? 라는 상반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논란은 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 1시간 전쯤에 나온 단독 보도가 있는데요. 녹화뉴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회사가 건진법사가 소속된 불교 종파의 사회복지재단에 1억 원을 출연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와서 뭔가 연결고리를 좀 찾는 보도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궁금증도 남기긴 합니다. 근데 그 일광 조계종을 불교 종파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종파가 또 아니라고 불교계에서는 딱 잘라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간 있었고요. 1억 원을 기부했다고요? 네, 1억 원. 되게 큰 돈인데. 그러니까요. 언제 기부했대요? 그거는 보도를 조금 제가 볼 보아야지 때는 알 것 그 같아요. 시점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언제 그 기부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거를 보면 기부 이유를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점을 보면 기부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고 기부 이유를 가늠하면 그러면 이 전모 씨라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어떤 그 위상으로 소문이 났는지도 대충 헤아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립시 기부자라고 지금 보도에는 돼 있고요. 설립을 이 사회복지법인 연민복지재단인데요. 네. 그게 설립된 시점은 2017년이라고 지금 보도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또 자세한 사항은 후속 보도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편에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양자 토론 하기로 했잖아요. 설 전에. 예. 근데 어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7일 목요일 밤 10시에 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국민의힘에서 합의한 적 없다. 31일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 하자. 이런 의견을 또 냈어요. 예. 날짜를 보니까 설 연휴 전 목요일 밤이냐 아니면 설 연휴 첫날 저녁이냐 요 싸움인데
여기에 양쪽에 무슨 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발표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라잖아요. 합의가 안 됐는데 발표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합의를 하고 뭔가 오인을 해서 발표를 한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뒤집은 건지 일단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아무튼 27일 밤이냐 31일 저녁이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설 연휴 전 목요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보도가 많이 나오겠죠.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설 연휴 전 목요일이 되면은 이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안 가시지 않을까? 그런다 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 설 전날보다는 당연히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근데 그 설 전날이 되어버리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토론을 본다고 한다면 전파력은 극대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전파력이 극대화되는 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상식적인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더마카가 이야기했던 것은 목요일이 되어버리면 또 금요일 날 보도가 있게 되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토론에 관련 내용이 뉴스가 많이 생산돼서 확대 재생산되지 않겠느냐. 네. 뭐 이거잖아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걸 또 피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정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결론은 제이비도 모르는 거네요. 양면의 가능성이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경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민주당에서 이 발표가 나오게 됐는지가 먼저 경위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러니까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 미투 터지니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 지금도.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는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2차 가해의 씨앗이 된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게 전부고요. 전날 윤 후보는 김건희 씨 녹취록과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력 끼쳐 죄송하다고 자세를 낮췄지만 미투 폄하 발언과 관련한 김지은 씨의 사과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나아가 이준석 대표는 2차 가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적인 어떤 전화통화 생활로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에 있어가지고 2차 가해란 표현이 저는 또 성립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어제 또 이게 좀 논란이 됐는데요. 네.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들으신 대로 김건희 씨가 이제 관련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김지은 씨가 사과 요구를 했어요. 네. 그 뒤에 이수정 교수가 선대위 여성본부 고문으로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 네. 이런 어떤 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고문 아니다 또 이렇게 했고 이수정 교수는 양심상 내가 사퇴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튼 네. 이런 사과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또 어제 사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을 가지고 2차 가해라는 표현은 성립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또 밝혔고요. 이번에는 또 신지혜 씨가 나섰어요. 네. 새시대 전환위원회 그러니까 수석 부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죠. 전화로 누나 동생 하는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실수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김건희 씨는 사인이 아니라 공인의 영역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사담으로 보지 않는다.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끊어버렸고요. 네. 이 논란이 영국 인디펜던트를 비롯해서 홍콩 등 해외 매체들도 김건희 씨의 미투 발언을 실었다고 하던데요. 지금 이런 내부의 움직임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순전히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 정치적인 측면만 한정한다라는 것을 깔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긁어부스럼이잖아요. 김건희 씨가 자신의 발언 공개와 동시에 송구하다고 밝혔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가름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가장 깔끔한 처리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 안팎 인사들이 앞다퉈서 한마디씩 했고 특히나 이게 이제 논란이 증폭이 됐던 게 이준석 대표의 해석이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다시 논란을 자초를 하는 거잖아요.
논란을 더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정치적으로 굳이 이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이야기가 따라붙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빚어진 원인이 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서로 간에 쌓인 미스냐? 그렇게 보기 힘들고요. 정치적 미숙함 때문이냐? 이거 이렇게 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것보다는 젠더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당내 갈등과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재현된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저는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당 안팎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윤석열 후보 본인이기 때문인데 확실하게 못 박는 발언으로 혼선을 정리를 하면 되는 건데 또 기자들 앞에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할 말씀이 있어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점에. 근데 또 사실 피해자를 생각하면 김건희 씨의 이 발언을 이렇게 다시 꺼내서 언급하는 것조차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뭐 이게 또 윤 후보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왜 그러냐면 다시 그 논란이 또 불거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주형님이 혹시 반대급부를 노리는 건 아닐까요? 뭐 이런 의견 지금 보내주셨고요. 이른바 이대남 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마 그러신 해석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0711님은 외신까지요? 아이고 나라망신이네요. 라는 의견을 좀 보내주고 계신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취약층이라고 꼽히는 2030 여성층 표심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뭐 이런 분석 보도도 있기도 하던데요. 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이준석 대표를 좀 만나니까요. 이준석 대표에게 또 물어보도록 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이제 김건희 씨가 캠프 조직 등 뭐 캠프에 좀 관여한 거 아니냐 이것도 좀 이 통화 내용 관련해서 논란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김건희 씨의 친오빠가 캠프를 움직이는 사람들 이른바 헤드 중에 한 명이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강의를 했던 그날 이 친오빠도 참석했다. 또 이런 후속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김건희 씨나 김건희 씨의 친오빠는 캠프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해명을 했는데요. 뭐 이 부분도 이준석 대표에게 조금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이런 것들 대담을 나눌 수 있도록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이번에는 또 다른 폭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 34개를 오늘 추가로 공개합니다. 굿바이 이재명을 쓴 제가 오늘 이 굿바이 이재명을 뒷받침하고 또 공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160분 분량의 파일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비록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공인으로서 이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것도 저의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사과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또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문제를 만들었던 그 형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것도 한번 좀 보죠.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그 첫 번째 뉴스에서 다뤘던 이야기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건희 씨가 송구하다고 밝혔으면 거기서 이제 그걸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정치적으로 놓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제 과거의 한 부분이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그다음에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인으로서 무리를 일으킨 점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이제 그 용서를 구한 거잖아요. 국민에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공개가 됐을 때 그 파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거에 있어서는 그 파장의 규모를 재는 잣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안 본질 그 자체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관련자가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 이게 또 한 가지 요인이 되는 건데 바로 후자. 그러니까 이걸 대처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 본인이 낮은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주장과 반박이 맞물리면서 논란과 공방으로 다시 이게 맞물리면서 판이 커지는 현상을 차단하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민주당 선대위가 나선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속칭 짤방 이런 걸로 잘라가지고 계속 유통시키고 하면은 후보 비방죄나 이런 걸로 해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어요. 네. 언론에서 또 보도를 하는 것도 경고를 해버리면 이재명 후보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임했는데 선대위에서는 고발을 예고를 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게 또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그렇죠. 되겠죠.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네. 이렇게 된다면 도대체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대처의 기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왜 그러면 후보와 선대위는 이렇게 서로 다른 접근법을 택하고 있는가? 이것도 엇박자냐? 뭐냐 도대체.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공적인 언론 영역이 아니라 SNS 영역에서는 돌 거다라고 본다면 그것만 놓고 본다면 이재명 후보의 용서와 사과를 구하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까지 이것을 그러면 진정시키는 작용을 할 것인가. 요거는 좀 하여간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냐, 뭐 이건 사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투트랙 전략이냐, 뭐 이런 분석 보도들이 있던데요. 뭐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뭐 차라리 잘 됐다. 못 들어본 사람들 전체를 다 들어보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뭐 이해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또 반응을 보이기도 했던데요. 네. 전작권 한수님은 정책전은 없고 이게 뭐예요? 라고 지금의 상황을 좀 꼬집어 주셨고요. 예. 8802님, 아무리 전후 사정이 있다고 해도 파일이 계속 돌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직설적인 욕이 나오니까요. 네. 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네요. 근데 최소한 방송에서 인용 보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삐소를 너무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뭐 어떤 방송사 입장 이런 걸 떠나서 기술적으로. MBC가 틀어야 한다는 의견도 좀 올라오곤 있는데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뉴스인가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어제 전남 한평으로 가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네. 최진석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진영 정치를 함께 비판을 해왔던 인물인데요. 안철수 후보는 캠프의 사상적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과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대중에게 열심히 알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최진석 명예교수는 정권 교체도 중요한 사명이지만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안철수가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고 실천적 역량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뭐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평가 포인트를 단일화에 놓고 한번 봅시다. 단일화요? 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따라붙는 관심사는 단일화 여부니까. 요즘은 안일화라고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단일화의 포인트를 놓고 최진석 명예교수 영입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띠는지를 한번 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이러면 요소가 도출이 됩니다. 첫째,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게 언제였어요? 작년 11월 초였어요. 네. 그 후 석 달 가까이 상임선대위원장을 위촉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 왜 그동안 상임선대위원장을 위촉을 하지 않았는가를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럼 또 한편까지 몸속아서 그 영입을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전과 후 뭐가 달라진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저 개인적으로 딱 하나만 들어옵니다. 지지율 상승세. 네. 이것 말고는 그러면 전과 후에 어떤 다른 태도를 가르는 요인을 저는 찾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안철수 후보가 최진석 명예교수를 소개하면서 대중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오히려 여의도 문법에 익숙한 분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만약에 단일화를 할 생각이라면 협상팀이 가동이 되겠고 선대위원장이 협상팀을 이끌지는 않죠.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전제로 그러니까 밑판을 까는 작업을 전체를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의도 문법에 익숙한 사람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의도 정치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았던 분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면서 대중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금 시선은 여의도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광장에 가 있다, 거리에 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뭔가 포석을 까는 게 아니라 지금 지지율 상승세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가속도를 붙이려고 하고 있다.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라고 안 부르고 더 좋은 정권 교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안일화라는 얘기를 요즘에 뭐 강조하고 계신데 요거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잠시 후 3부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임명진 목사와 또 만날 예정이니까요. 예.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해줘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